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74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42일차고요. 오늘 성공은 당신 것 137페이지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인데 위에 그 카미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카미카제 특공대가 비행기 채로 곧바로 전함에 날아들어 전함을 폭파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카미카제가 일종의 광신도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미카제의 파워는 그들이 원칙에 헌신한 데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카미카제 특공대가 무엇을 했길래, 그쵸? 그 일본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폭탄을 그냥 비행기에다 장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죽겠다 하고 각오를 한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장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몰고 완전 자살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고서 그냥 폭탄을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카미가 신이에요. 카제가 바람이에요. 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그냥 나는 이 제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친다는 거는 옛날에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뭔가를 좀 알겠더라고요. 몸이 지금 죽을까 봐 달달 떠는 게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두려워서 못하죠. 용기를 내야 되는데 두려워서 이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 한 몸을 아예 그냥 폭탄을 장착하고 완전 뛰어든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그 파워가 원칙에서 나오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과 황제의 영광을 위해 몸 바친다는 원칙. 신과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몸을 바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졌다는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한 몸을 위해서 바치는 걸 누구한테 바쳐요? 여러분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미용실에 갔을 때 세 분의 어떤 장애는 있지만 테니스 선수들이 세 분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들어왔는데 미용실에 앉아서 파마를 하면서 저 사람들 제가 건강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 매출이 일어날 것 같아. 막 이래놓고 혼자서 앉아가지고 생각만 딱 하는 순간 달달달달달달 왜 저는 꼭 몸살기 날 것 같은 이 장 쪽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막 쫙 등줄기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뭔가 몸살기 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에요. 불안할 때 막 떠는 그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순식간에 그걸 막 떨어요. 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아유, 쟤는 이상해, 이거는 이상해, 이건 이래서 이래, 이거는 아예 보지도 않고 핑계거리를 내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제대로 보면 내가 왜 그러는지, 왜 핑계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보면 내가 나를 제대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내가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순간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순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순간, 이제 그때는 놓쳤어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나는 저렇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아이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달달, 혼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생각하다가, 혼자 두려워하다가 말도 한마디 못 붙여본 거예요. 말도 한마디 못 붙여본 거죠. 그래서 이게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 봐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이 사람들은 뭐야? 카미카제 특공대들은 그냥 내 한 몸 바쳐서라도 그냥 죽어서라도 신과 황제의 영광을 바치겠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안 바란다는 거죠. 내 두려움을 뛰어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거를 엊그제 봤을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말 한마디도 붙여보지도 못하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 고통받고 그 순간에 한 30분 넘게 걸려서 혼자 고통받고 있는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이제 그런 거예요.
혼자 고통받은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내가 야 삶을 이렇게 사는구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통받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통받고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이 두려워하는 거를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 사람들 같이 핵폭탄을 장착해서 뛰어들으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냥 폭탄이 아니라 그냥 내 두려움을 그냥 용기를 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하고 두려워할 때 순간 욕망, 바라는 마음을 결과까지도 아닌 바라는 마음을 그냥 욕망, 원하는 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하면서 어제 이제 오전에 어디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에 관련된 거 3건을 되겠다. 하나는 또 가고 한 군데 갔는데 이제 5명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밥 먹으러 갈 때는 이걸 딱 들고 갔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이렇게 그 놓고 할 그런 장소가 없어서 커피숍으로 가야 되는데 딱 들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거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커피숍을 갈 때 아이고 뭐 이 사람들 뭐 그냥 개모임인데 굳이 내가 뭐 이걸 또 해야 되나? 그러니까 들고 들어갔다가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그렇지 하고 딱 그냥 놔두고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를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다른 데로 옮기게 된 거예요. 옮기게 되면서 제가 보는 거죠. 아, 이게 핑계구나. 뭐 굳이 개모임에 내가 이걸 굳이 가져와가 되겠어 이러면서 괜히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나를 핑계를 대는구나. 두려움이 있으니까 도전할 생각을 안 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 장식들을 막 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도 제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보면서 그 다음 옮겨갔을 때 또 들고 들어갔어요 제가. 아 내가 핑계를 대는구나를 정확하게 아니까. 근데 보통 보면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핑계를 대는 내가 핑계를 두려워서 핑계 대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이상해. 제가 일을 안 해. 그게 내 두려움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다 내 세상에서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 판단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탁 들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탁탁탁탁 했어요. 그랬더니 어, 그중에 이제 5명 중에 나도 바쁘거든? 3명만 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고서 이제 또 이렇게 또 그다음 또 이제 약속이 있어서 가그랬는데 어쨌든 제 안에서의 그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 스스로가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는 거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또 도전을 하면서 제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스스로 제가 이제 보면서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또 목포에 계신 우리 은혜선님이 또 이제 엄청난 저 홍콩에 계신 분의 이제 그 또 번역을 또 하나 해서 올려주시는데 야, 이 진짜 큰 거 모시는 분들은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도 한계가 없어 하는 것 같잖아요. 생각의 한계. 쟤는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이랬고 채씨를 싫어하고 뭘 막 이러는 게 뭐야? 채씨를 싫어한다는 거는 뭐예요? 핑계 대는 거죠. 그 뭔가 상처받은 거에 대한 핑계거리들. 뭐는 싫어하고 뭐는 싫어하고 나는 여자고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라서 안 되고 나는 어떻고 덧떻고 막 이게 한계 지는 거예요. 한계 짓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한계를 짓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무한한 그냥 창조성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의식이다. 무한하다. 창조성이 무한한 것이다. 무한하다. 근데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안 돼. 그 나의 한계를 내가 짓는 거죠. 나의 한계를. 제가 이제 동생 수요일 날에도 동생을 만나면서 옳게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나 공부 못한다는 생각을 했잖아. 이때 아이고 언니 왜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 왜 그랬어요? 웃겨지. 아이고 언니 왜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도 한계가 많은데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는데 웃겨가지고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있잖아. 어릴 때 내가 왜 공부 못하는 한계를 짓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까? 그런 공부 못한다는 어떤 그런 한계를 생각은 내가 공부 못했다라는 말을 들은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계기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계기를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계기를, 어,
계기를 찾는 것들은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소한 사건들은 이제 근원적인 게 해결이 자꾸 근원적인 걸 두려운 걸 보거든요. 내가 또 그러고 있네. 왜냐하면 호킨스 박사님이 이제 호킨스 박사님 사진을 보면 여기 인형이 항상 있으세요. 근데 그 인형이 에고거든요. 가짜나. 몸과 마음, 가짜 나를 여기 항상 얘가 진짜 600 이상이 넘어가지고 참나로서만 존재할 때까지도 이 에고를 놓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게 항상 에고가 옆에 있다라는 표시라고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래 내가 진짜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은 이상은 그 에고, 감정 이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있는데 이게 두려움인데 이걸 두려움을 내가 그냥 용기를 내서 움직이는 거지 얘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순간 알아차리면서 사라지는데 얘 근원에 얘가 없어질 수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근원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용기를 내고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핑계가 나오죠. 이래서 이랬고 쟤는 이래서 이랬고 뭐는 이래서 이랬고 막 이런 거예요. 제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아유 뭐 개모임인데 뭐 굳이 뭐 이런 걸 내가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딱 든 순간 용기를 탁 이제 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채권을 재야 되는데 저한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 누구 이제 뭔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한번 해보려고요. 도전해보려고. 도전하고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그 용기를 내서 두려운 거를 그냥 도전하는 거죠. 알아차리고. 그렇잖아요. 폭탄도 장착해서 죽겠다고 막 하는데 뭐 죽나요? 안 죽잖아요. 안 죽거든요. 무엇인가를 하실 때 도전하라는 거죠. 어제 개모임을 갔는데 아유 내가 참 한 분 빼놓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빼놓고 자영업 하시는 분 빼놓고는 하나, 둘, 세 명. 한 세 명은 세 명. 세 명 정도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가정주부로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두려워하는 거야. 뭘 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야. 50이 넘어오니까. 그냥 안 된 거예요. 능력이 무한한데 그렇게 한계를 막 짚고 막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민지 엄마니까 그렇지, 민지 엄마니까 그렇지. 핑계 대는 거죠. 너니까 그렇지, 너니까 그렇지. 나는 못해, 너니까 그렇지. 인정은 해. 근데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아직은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접근할 타이밍은 아닌데 관계 유지만 해야 될 타이밍인데 어쨌든 그런 걸 느끼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미카제 조종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느냐는 거죠. 내 의식 성장하는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느냐.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정말 내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느냐, 시간 투자를. 내 다른 것에 의한 어떤 이기심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있어야 되죠. 내 헌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말 진심을 다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다른 뭔가 내 마음속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거 요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마음이 딱 있는 순간에 내가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딱 올라오는 순간 그 뒤에서 완전히 있잖아요. 달달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딱 있다고. 그걸 모르고 계속하면 그거를 그냥 계속 놓쳐버려요. 성과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내 의도를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의도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도 웃긴 거예요. 누군가를 이제 건강 체크를 하러 갈 거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도 해달라 하면서 있잖아요. 말씀도 안 드렸는데 또 그런 게 이게 있잖아요. 저절로 뭔가 그들이 제 에너지를 아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냥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진심으로 하는 거. 뒤에 하든 말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아시나 봐요. 벌써 우리 아들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했을 때 이게 저 생전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가 자꾸 공부를 하면서 한계지는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을 계속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점점 없어지고 그 공간이 나오잖아요. 공간이 나와요. 그 공간이 이제 그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 질문하고 발표하면서 해결하셔야지 돼요. 그게 듣고 있는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듣고 있고 행동 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뭐 들었는데 뭐 변하지도 않더라. 아이고 쟨 변하지도 않더라 이래요. 제가 변하든 말든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하지 남이 변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 무너뜨려야 돼요. 신념, 생각을. 끊임없이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완전 내가 한 몸 다 바쳐서라도 내가 뭔가 이 신과 황제에 대한 어떤 그 영광을 몸을 바치겠다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겠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겁을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겁을 더 먹더라는 거죠. 그게 진심으로 위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그들을 위한 알죠. 근데 내 욕망의 표현이라면 그들이 알아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공부한 만큼 실천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실천해서 내가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바뀌셔서 변형이 되신 분이고 그럼 들었으면 뭔가 이 수업에 대한 들었으면 내가 변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되게 이제 용기 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진짜 행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제가 하여튼 또 오늘도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바로 그 맨 윗사람들의 근본적으로 정렬이 잘못되었고 동기가 잘못되었기에 카미카제는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근데 바로 윗사람들의 근본적으로 정렬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해서 헌신을 한다고 했는데 윗사람들의 근본적인 정렬이 잘못되어서 위에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위에 이제 이렇게 정렬이 되는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에너지에 대한 정렬이 잘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저는 잘 정렬이 잘 되는 의식이 뭔가 남다르고 본인이 변형되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우리가 같이 함께 듣고 함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천을 해서 행동을 하면서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한 실천을 하려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파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 이 전사들이 실패한 것은 참여한 개인들이 너무 용맹한 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용맹했는데 그 개인들 위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 이끈 탓이었다. 그래서 제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걸 읽는데 야 우리나라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나 어떡하냐 이거 아니 5년만 계실 곳을 갖다가 그냥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옮기지를 않나 그 돈이 국민들한테 다 나가야 되지 않나 야 이게 이렇구나. 이 위에 있는 분을 뽑는 사람들이 이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눈이 잘 몰라서 그거를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아니 보통 사람들은 아나? 그랬더니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아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주변 분들이 인식이. 그렇잖아. 한 나라를 움직이는데 5년 동안 임기를 할 거를 이 거처를 옮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뭐 몇백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몇 억이 500억만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엄청난 군사력과 이게 다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손실과 손해가 국민들이 잘못 뽑아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 뽑아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국민들의 의식이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아무나 대충 뽑으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의식이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일본 재건의 바탕이 된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된 원칙들에서 벗어난 요즘의 정치 지도자와
사업가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릅니다. 공개적으로 추락합니다. 요새는 막 또 막 공개적으로 참 추락을 하는데 또 막 하여튼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사형 집행인이 휘두른 도끼에 참수당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에 참수당합니다. 그렇죠? 사형 집행인한테 참수당하는 게 아니라 대중매체에 참수당합니다. 이런 실수를 피해야 하는 길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실수를 지켜보고 위배된 원칙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위배한 결과를 알게 되면 사람은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편의를 위해 진실성을 저버리면 파워를 잃습니다. 원칙으로, 원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 같더라도 원칙에 확고부동하게 헌신하면 파워를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편의를 위해서 진실성, 나의 진실성을 저버리잖아요. 내 이기심을 쓰잖아요. 그러면 파워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기심은 나만을 위한, 내 개인적인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파워, 사랑의 힘을 당연히 잃게 돼 있어요. 잃게 돼 있죠. 근데 원칙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것 같더라도 원칙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야 라고 하는 저 사람을 진심으로 위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럼 알아요, 그거는. 근데 그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진심이라면 원칙에서 확고부동하게 헌신을 하게 된다면 확고부동하게 내가 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확고부동하다면 파워를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파워, 힘이 센 거예요. 강한 거예요. 마윈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키 작고 어떻게 딱 보면 저도 언뜻 TV나 어디 이렇게 딱 봤어. 이 사람 무슨 사기꾼같이 쬐끔해가지고 머리 쫙 잘라가지고 쬐끔해가지고 사기꾼같이 인상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대중성 있는 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부덕하게 생긴 뭐 이런 인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덕하게 생긴 인상이라고 뭐 내면이 사랑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라 이 껍질은 가짜잖아요. 그냥 이 껍질은 아니에요. 이 껍질 자체, 이 몸은 그냥 세상에 내가 의식 성장하기 좋은 몸을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몸에 작고 크고 어떤 인상이 좋고 나쁘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내 안에 내면의 안에 있는 그 힘, 파워가 엄청난 거죠. 마인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데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홍콩에 얘기하는 시동이라는 그분도 자그마해요. 무슨 군인 같아요. 머리 스포츠 머리 쫙 하고 그냥 크고 키가 뭐 요새는 뭐 아가씨들도 요새는 170이 넘더라고요. 보통 보면 뭐 170맨 막 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다고 작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거지로 우긴다고 해서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나는 두려운 밑에 달달달달 떠는데 나는 잘할 수 있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등치가 이만큼 큰데 뭐 크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에너지의 내면의 파워의 힘이 무엇인가, 내 의도가 무엇인가, 내 내면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 내면에 무한대, 한계 없는 뭔가 사랑으로 저 사람을 위한 진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죠? 진심을 위한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을 망치지는 않는다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돈 얼마를 위해 신용을 저버리며 일시적으로 재미는 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렇죠. 아니다. 무엇을 하든 에고가 그렇죠. 그렇게 장난을 쳐요. 그래서 그러나 막상 상황이 다급해지면 공경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공경 끝에 혹상 망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이유입니다. 최악의 재앙을 자초했던 일본을 온 세상 사람들이 흔쾌히 용서했을까요? 만약 그런 일본도 용서해 주었다면 우리가 망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용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그 길을 따른다면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준 가장 큰 선물 하나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얻은 교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무한의 에너지를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을 찾다 보면 나의 과거에 쇼크가 있었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걔가 내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막아놨다는 거죠.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헤쳐서 무한대로 놔두면서 내가 원래의 무한을 회복시켜서 무한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한계가 없다면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해보고 싶지 않나요? 해보고 싶잖아요. 그럼 질문해야 돼요.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하고는 싶은데 나는 두려워서 못 해. 두려우면서 두려운 게 아니라는 데가 있는 거죠. 질문도 안 하고 뭐 신년 발표도 안 하고 막 이래요. 나는 두려움을 갖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란다.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엉뚱한 짓은 하고 무의식이라서. 각성 안 하면 모든 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해요. 모든 게 나는 아는 것 같아. 내 안에서 막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습관 그대로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엄마한테 저항은 엄마가 나를 봐줘야 되는 욕망도 있고 저항도 있어요. 욕망이 크면 저항도 커요. 욕망이 쬐끔이면 저항도 요만큼이겠죠. 내가 바라는 게 많으니까 같은 장에 있어요. 이만큼이면 이만큼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에 대한 바라는 마음이 세면 저항감이 크거든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랑 욕망과 저항하는 게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스타일들의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다 욕망 저항하는 거예요. 욕망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저항의 크기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엄마한테 잘했던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이제 욕망하니까 저항이 있지만 잘했던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는데도 엄마한테 잘하려고 해요. 엄마한테 저항하면서 막 사건 사고를 막 쳤던 사람들은 계속 사건 사고를 쳐요. 그게 습관이에요. 어릴 때 습관이 그대로 돼요. 근데 그게 어른이 돼서 하는 게 어릴 때 습관이 그대로 하는 줄 몰라요. 근데 바뀌어야 되거든. 어릴 때 습관은 어린아이가 했던 것이고 어른으로서는 새롭게 해. 근데 내가 어른으로서 해야 되는데 각성이 안 돼서 어릴 때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한테 저항보다는 욕망했던 사람들만 찾아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욕망과 저항은 한 세트라서 잘라보면 하나라서 잘하고 있었던 사람도 그 밑에서도 또 뭐예요? 잘하기 싫어했던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고 세상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와 인연이 된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어떻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내 저항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내가 각성하고 각성하고 내가 용기 있게 하는 게 순간 벗어나는 거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그렇죠? 주말이라도 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어디 굳이 가서 뭘 한다는 시간 빼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엄마도 한번 보고 엄마한테 어떤 마음이 드나 내 옆에 있는 남편한테 어떤 마음이 드나 아이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있으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음성을 해지시켜 주시고요.